일단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유지리가 선임하고 그 다음에 슈미츠 선임하고 난 이후부터는 오프 시즌 무브 자체가 이전과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공격적이고 먼 걸 절 떠나서 저는 되게 좋게 본 거는 일관되다. 목적 하나를 딱 정확하게 설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명백하게 좀 거기에 맞춰서 잘 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생각이 드는데 뭐 좀 다들 어떻게 봐요? 제가 오늘 원래 유지리 사진을 뽑아서 티셔츠를 하나 만들어 올렸거든요. 네, 전에 없던 어쨌든 오랫동안 단장들이 이런 확실한 컨셉을 가지고 행보를 이어간 적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젊은 선수들 그리고 쿠퍼 중심으로 팀을 빌딩을 하는데 필요한 유형의 선수들을 채워오는 것도 있었고 그러면서도 어쨌든 지난 몇 시즌 동안의 문제를 짚어보면은 픽을 너무 많이 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선수단을 다시 리툴링을 해야 되는 상태였던 건데 그런 측면에서 되게 효율적으로 다른 팀에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자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드래프트에서도 뉴욕이 선수를 안 뽑을 거를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태시를 할 선수를 채운다든지 이런 방면에서 되게 적재적소에 잘 껴서 좋은 딜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제 맞아요. 생각에. 저도 보면은 어떤 선수를 명백하게 타겟에 무조건 데려온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젊은 애들 좀 깔아야 되겠고 재능을 좀 채워야 되겠고 근데 뭐 계약도 조금 좋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재능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우리가 대가가 우린 자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크게 들지 않아야 된다고 했을 때 그런 애들을 쏙쏙 잘 고른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레이드 보면은 모아놓고 보니까 뭐 뎁스나 이런 밸런스는 약간 아주 훌륭하진 않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불균형할 수도 있다라고 보긴 하지만 근데 그러면 상관없이 젊고 계약 금액 좋고 그런 애들을 거의 대가 없이 옥석 가려낼 수 있는 애들로.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팀은 천명했던 게 쿠퍼 중심으로 팀을 만들어 나겠다라고 얘기했으니 그러면은 쿠퍼 옆에 붙여줄 젊은 애들 쭉 깔아보고 돌려가면서 써보다가 오케이 너는 통과 그러면 계약 주고 다시 가는 거고 아니면은 네, 맞아요. 처분하거나 네. 버리던가 하면 되는 거여서 그런 부분들은 되게 영리하다. 그리고 하나 더 저는 뭐 칭찬하자면 원래 댈러스는 이거를 시즌 시작 전까지 끌고 가는데 미리 했다. 미리 다 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중에 급박해져가지고 소위 말해서 패닉셀, 패닉바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지금 구색 다 갖춰. 우리 지금도 얘기 나오는 게 클레이 탐스 바이아웃 해야 된다고 옆에서 떠들어봐야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왜? 우리 딱히 아쉬운 거 없는데. 그죠. 딱 그런 상황을 만든 게 우리가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드랩한 애들 외에 알다마랑 리샤쉐랑 세서 이런 애들 데리고 온 게 좀 더 좋은 게 원래 우리 팀에서 잉여 자원이라고 생각했던 애들을 삼각딜이나 어떤 팀들, 그러니까 어떤 제3자 팀들의 니즈를 잘 파악을 하고 그걸 통해서 데려온 게 좀 더 이 팀이 뭐 ESPN에서 이번에 평가한 A+에 들 수 있었다고 그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A+에 플러스를 달아준 게 알다마 영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라이블리가 건강한 거는 최고의 영입이다라고 한 것만큼 뭐 라이브리가 건강한 것도 있겠지만 라이브리가 건강한 것보다 라이브리가 3점을 다루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저희가 7피트 넘는 그 스트레치 빅을 영입을 해왔다는 게 좀 더 저희 팀의 로스터 유동성을 높일 수 있었던 그 계기라고 생각하고 데라레아랑 세서가 누가 그 2번 포인트 가드 자리를 차지할지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경쟁 체제까지 만들어 놨다. 맞아요. 네마드라는 그 쓰레기. 야, 그거를 자르고 야, 세서랑 데라레아라는 그거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그래서 아까 말한 게 잉여자원이라고 했는데 네. 뭐 에이지 존슨, 네마드 잉여자원이라는 말도 아깝고 그렇지. 에이지 존스 청소부. 청소부. 우리 팀에서 잉여자원이면 이제 약간 이제 좀 겹치는 뭐 워싱턴 뭐 이런 애들. 그죠. 탐슨 오케이, 게포드가 오케이. 잉여고 지금 탐슨 게포드가 잉여. 그러니까 쓰레기들을 컷하고 그 벤치 자원에 경쟁할 수 있는 애들을 데려왔다라는 게 조금 좋은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그런 애들로 알다마 이런 애들 데려온 게. 배가 불렀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제발 좀 와주세요 이랬는데. 제가 그
리사제 트레이드를 하고 저희 딜러스 방에다 했던 얘기가 있는데 네. 네마드를 보내고 농구 코트에서 뛸 수 있는 농구 선수를 데리고 왔다. 진짜 그 정도의 트레이드였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마드는 사실 이제 올해 나온다고 해도 뭐 어빙 다음 정도의 가드 그죠. 역할을 사실 맡아야 되는 부율 선수였으니까. 다음이었으니까. 맞아. 아니 우리가 썸머리그 봤잖아요. 아유. 쟤는 쓰면 안 되겠구나. 네, 맞아요. 경기를 망치는구나 진짜. 네, 뭐 달라진 게 전혀 없다. 팀에서 달라질 수 아마 있는 게 없어요. 주문을 사실. 한 게 있긴 했었을 거예요. 본인 공격이 돼야 패스를 뿌릴 수 있다는 전제는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서머리그 로스터 안에서도 본인 공격을 주도적으로 못하는 가드였기 때문에 그 맞아요. 사이즈의 한계가 이제 극복이 안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좀 신기했던 게 그 두 경기를 어쨌든 댈러스 팬들도 봤겠지만 다른 팀들도 봤을 거잖아요. 애틀란타 단장도 당연히 봤을 테고. 못 봤어? 내가 볼 땐 못 봤어. 아니 내가 봤을 때 그냥 넘겼어요. 많이 바빴을 수도 있는데. 아니 그냥 쓰레기라고 해요. 그래도 존중. 예. 리사셰에 대한 그 검색 공단에 애틀란타의 달려 있어서 안에 내용물을 못 본 거야. 예.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연륜의 차이 같아. 대놓고 말하는 거랑 어. 돌려가지고 말하는 거랑 세 글자로 끝날 거를 그렇게 돌리기. 쓰레기. 예, 일단 그랬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은 유지리가 진짜 다른 팀들의 사정이나 지금 뭘 급하게 보고 있는지 그런 거에 되게 밝기도 하고 거기에 잘 껴서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걸 많이 챙겨온 것 같다. 맞아. 이게 되게 정말 좋게 보는 게 리샷의 애틀은 팔고 싶어 하는 거였는데 분명히 지난 시즌에 우리가 갈매기랑 애틀 막 이렇게 얘기할 때는 맞아요. 마치 그래도 아까운데 1라픽 재능을 고작 갈매기에 써야 돼 라는 식으로 얘기해놓고 그러고 레마드한테 옮겨줬다는 사실은 사실 애틀란타가 그렇게까지 셀캡을 막 그 간절하게 줄여야 되는 팀도 아니긴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쵸. 리샷에는 애틀 입장에서는 너무 중복이고 우리가 들고 있어봐야 의미 없다라는 걸로 생각해서 바꾼 것 같고 반면에 작년에는 AD 라기보다는 미칠폴이 소문을 흘린 것 같아요. 애틀은 별로 관심 없었는데. 네, 사실 애틀은 그것도 있어요. 이번 오프 시즌에 그러니까 이번 오프 시즌 아니지만 0이 갔고 0이란 그 50일짜리 큰 덩어리가 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이 워싱턴한테 갔으니까 본인들은 이제 그냥 알아서 비우고 맞아요. 뭐 리샤쉐라는 본인들이 뽑은 어쩔 수 없는 1픽이라는 그 리샤쉐를 비우고 또 AD가 아니지 애틀이니까 뭐 AD를 되게 좋아하시네. 애틀이니까 아니 몇 번 얘기하는 거야? AD 애틀이니까 뭐 그 제일런 존슨 포인트 포워드 체제로 새로 시작하겠다 이런 느낌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저는 포인트 포워드에서 리샤제 같은 그 3&D 역할이 막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중요하지만 20밀을 쏟아부을 정도로 근데 정상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죠. 어쨌든 제일런 존슨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애틀란타의 상황이랑 쿠퍼를 네 중심으로 맞아요.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은 리샤샤의 다르기 중요도 때문에. 사원이 다르다 이거죠. 맞아. 아니 저도 동의해요. 왜냐면 애틀은 쿠퍼만한 코어급이 없어요. 네, 제가 맞아요. 좋다고는 하지만은 완벽하게 팀의 미래를 맡기고 구속을 찾겠다는 게 아니라 아이, 조합을 계속 해나가야 하는 팀이다 보니까 리샤시는 조합은 좀 애매하지만 아이. 우리 입장에서는 쿠퍼 중심의 소위 말하는 여러 명의 무수리들을 깔았을 때 이 옵션 딸이죠. 네. 제일런 존슨. 무수리들을 쭉 깔았을 때 누가 승은 상공이 될 수 있는지를 네. 알 수 없다. 아하. 네, 저는 그 아까 쓰레기 세 글자 이후로 발언을 안 하시네. 아니, 난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게, 네. 그러니까 댈러스에서 리샤쉐를 원했다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근데 저희는 자원이 없고 그러니까 음. 거기서 오크를 끌어와가지고 이 딜을 맞아. 한 게 진짜 맞아. 이 유지리가 되게 대단한. 그게 이해관계가 되게 많이 얽혀 있는 게 내년 그러니까 27년 드래프트에 애틀란타 픽이 샌안토니오로 가게 돼 있거든요. 1라운드 픽이. 맞아. 그래서 오클 입장에서도 자기네 샐러리를 어느 정도 쳐내면서 애틀이 성적을 조금만 더 내면은 앞으로 몇 년은 경쟁해야 되는 팀이 조금이라도 맛없는 픽을 가져가게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게 이해관계가 잘 맞물려서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할수 있었다. 정리하게 했고 아까 일부에서 얘기했던 그 반대가 보스턴이 브라운을 주면서 경쟁팀 필라델피아에 르브론까지 얹어주는 그런 훌륭한 딜과 또 반대되는 게 있는데 여튼 이런 부분들은 되게 크죠. 사실 뭐 네마드 우리는
왜 정규 계약 줬어라고 사실은 네. 불만이었는데 팀옵션 행사 안 할 줄 알고. 안 아니 할 줄 결국은 사실 큰 그림이 있었다. 그쵸. 네. 이샤샤의 용이었다. 네. 물론 지금 애틀은 네마드를 컷하겠다는 얘기가 돌고 있긴 한데 이제 우리가 까보니까 냄새가 나는 거지, 구린 냄새가. 네. 근데 아니가 제가 애틀 단장이었으면 서머리그 보면서 못 봤다니까. 못 봤다니까. 못 봤을 것 같아요. 못 봤다니까. 못 봤으니까 일단 애틀 단장이었으면 트레이드가 안 됐을 안 거야. 됐을 거야. 나올지도 네. 몰랐던 것 아, 같아요. 아니 그냥 아니면은 앤드류 이러면서 실수로 바꿨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정도. 그 그런 사람이 단장을 어떻게 해요? 아니, 그 예전에 야구 얘기긴 한데 2차 드래프트에서 넥센 소속이던 김태형이라는 선수가 LG로 간 적이 있었는데 나 이거 아는데. 예, 다들 그때 한 얘기가 얘 김택형인 줄 알고 데려간 거 아니냐. 그 정도로 라이언 네마드가 간 게 뜬금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단 리샤제는 뭐 이 선수가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예. 우리는 현재는 이득이다. 망해도 상관없다. 0이어도 2등이다. 0이어도 이득이다. 왜냐면 네마드가 마이너스였으니까. 맞아요. 어차피 캡이 넘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훌륭한 거래를 했습니다. 그렇죠. 알다마도 마찬가지예요. 네, 알다마 얘기 좀 더 하죠. 사실 알다마 같은 경우는 전혀 생각을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정도 선수를 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알다마는 그 전까지 링크도 아예 없었고, 그러니까 저희랑 뭐 저희가 트레이드해서 노리겠다, 혹은 멤피스가 컷하겠다 이런 선수도 아니었으니까 맞아요. 이런 뭐 그러니까 사실 리그 차원에서 A급 선수는 아니지만 트레이드 시장에서 빼올 수 있는 선수 중에서는 충분히 A급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최상급. 그러니까 딱 네. 지금 뭐 그 기록만 보면 득점 한 15득점 정도, 네, 7리바 맞아요. 정도 하고 3어시 정도 하거든요. 네, 맞아요. 이 정도 해주는 준적급 소위 말하는 비깅이나 이런 네. 그 선수 라인이 되게 가성비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캐슬러가 얼마인지 생각해 보면 근데 그 스탯이 캐슬러랑 거의 비슷한. 맞아. 아, 그러니까 5경기 뛴 캐슬러랑 비슷해요. 근데 몸값 2배, 픽은 그 거덜내는 수준. 픽은 우리는 거의 안 썼는데 그쪽은 2장에 수합 2장을 썼다. 우리는 사실 수업 한 장 정도 쓴 거라고 네, 보고 그죠. 거기는 그리고 사실 저희는 제가 생각했을 때 AJ 존슨 덤핑값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알다마에 대한 값보다는 그렇죠. 청소부 청소부라고 하면 안 되지. 청소부지. 네, 그러니까, 라커룸 미화원. 네, 그러니까 라커룸 미화원 덤핑값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멤피스 가서 잘 청소해라. 미화 부장이네. 네, 미화 부장, 미화부장이라고 예. 치면은 미화 부장.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선수 중에 그렇게 그 그죠, 그러니까 나이도 위생 관리에 어려요. 철저한 예. 선수가 흔치 않거든요. 선수가 쉽지 않다. 생각해 보면 그 아시잖아, 미국 건물들 가면 그 땀 냄새가 좀 심하거든. 그쵸. 이제 찌개도 나고. 나고. 멤피스도 이제 새로 쌓아 올려야 되니까 그 좀 향긋하게 라커룸을. 순간 멤피스 쌓아 올리려고 AJ 존슨 영입했다는 줄 알고. 그건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또 궁에도 그렇게는 하면 안 되고. AJ 존슨 어쨌든 키드 감독이 있을 때 작년에 시즌 막판에 여러 역할을 소화를 시켜봤지만 열어? 뭐 여러 그쵸, 역할을 크게 시켰죠. 핸들링도 시켜봤고 뭐 코너에서 받아서 윙도스도 컷도 하고 네, 그죠. 네, 다 윙스토프도 해봤는데 했어. 네, 윙스토프도 했었어요. 어떻게 드래프트에 뽑혔는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근데 제가 그러니까 에이지 존슨 사실은 농구하면 안 됐고 제가 볼 때는 NFL에서 저기 러닝백도 아니야. 네. 리시버 쪽에 네, 리시버를 가깝죠. 했어요. 리시버를 좀 했어야 될 것 같아요. 빠르니까. 네. 뭐 코너백을 하든 뭐 하든 하여튼간에 뭐 빠른 걸 했어야 되는데 저는 뭐 여튼 이제 뭐 간 친구는 됐고 근데 이제 알다마는 확실하게 그게 큰 것 같아요. 빅맨 역할을 떠나서 스트레치 빅맨이고 공격 네, 옵션을 되게 맞아요. 다양한 네. 측면에서 우리가 누구랑 조합을 하든 공격 유연성이 정말 저는 커진 것 같아요. 네, 어빙 옆에서도 필요한 선수고 맞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라이블리가 만약에 3점이 원활하게 장착이 안 된다라고 해도 4번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고 오준주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무조건 5번을 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는 4번을 위한 그 슛 스킬이나 뭐 3점이 안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전투의 3점 가능성을 기다려 줄 때 가장 적합한 카드가 오히려 블리가 아니라 알다마라고 생각이 되지 않나. 또 매우 동의해. 그러니까 그런 네. 소위 말하는 개 플레이어로서는 네, 맞아요. 정말 좋은 게 그러니까 얘기했던 대로 모레즈 존스가 5번 볼 때 4번 나와도 궁합이 좋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해도 반대로 라이블리가 5번 나왔을 때 네.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조합을 다 가능하기 뭐 때문에 사실 알다마 본인이 그 멤피스에서 5번을 안 본 것도 아니고 맞아요. 스트레치 빅으로서 그 자모란트라는 돌파형
3점 되는, 그러니까 이 시즌은 3점이 됐으니까 그 어빙 비슷한 류, 그러니까 어빙 하위 호환에서도 활약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그 킥아웃 패스 뿌릴 수 있는 어빙 쿠퍼 옆에서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저를 보지 않았나. 마세요, 저는. 알다마도 어쨌든 젊은 선수긴 하지만 지금 그 샘플의 사이즈가 좀 쌓였잖아요. 그죠. 멤피스에서 네, 뛰면서 맞아요, 맞아요. 여러 스타일을 소화를 해봤고 4번, 5번 둘 다 네. 해봤고 이제 좀 더 4번에 본인이 선호하는 게 있기야 하지만 어쨌든 네, 지금 팀의 젊은 선수들 대다수가 방향성이 확실하지 않은 선수가 많거든요. 맞아요. 네. 워싱턴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당장 뭐 쿠퍼가 기둥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쿠퍼가 개막 전에 어떤 몇 번 포지션으로 나가서 어떤 역할을 소화할지도 모르는 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AJ 존슨이 아니라 누구랑 바꿨어도 우리 팀에 꽤 적절한 스탑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를 데리고 왔다. 매우 하고 또 뭐 하나만 또 얹자면은 말씀하신 5년간의 스탯이 쌓여왔는데 네. 매해 성장을 꾸준히 했다가 저는 네, 제일 중요하다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25살이고 한 2, 3년간은 더 성장의 여지가 남은 선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여기서 더 성장하면 우리 대박인 거고 그렇죠. 여기서 정체가 됐다 하면은 우리가 산 값 그거 최소 플러스 알파는 받고 팔아서 또 갈아치울 수 있으니까 계약 구조도 좋고요. 지금 매우 네. 좋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번에 저희가 영입한, 그러니까 드래프트 말고 영입한 3명의 이름값을 얘기하자면 알다와 리샤쉐, 세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세서는 사실 젠킨스의 백업이니까, 그러니까 백업의 백업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여준 게 막 있긴 하지만 가능성 정도다 싶고, 맞아요. 리샤쉐는 그 가능성을 봤던 구단이 버릴 정도로 우리한테 덤핑을 했다 싶은 정도인데, 알다마는 오히려 그 셋 중에서 저희가 데리고 갈 생각이 있는, 그러니까 생각이 가장 큰 가능성이 큰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솔직히 워싱턴이랑 1대1로 교환하자고 했어도 고민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솔직히 저도. 워싱턴이. 그러니까 전 사실 지금 3점이 된다 때문에 워싱턴이랑 동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 되는 스트레치 빅을 구하기가 네. 쉽지 않아요. 싱턴보다 더 가치가 높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팀들은, 그러니까 스트레치비가 없는 팀들은 오히려 알다마를 높게 평가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댈러스 만약에 매버릭스라든가. 예. 지금 워싱턴이 가지고 있는 4년에 88밀 정도였던 네, 것 맞아요. 같은데 20점 몇 명. 그 계약을 지금 만약에 알다마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우. 1라운드 픽 2개 이상 받을 수 좋죠. 있는 너무 선수라고 좋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로 캐슬러가 네. 보여줬어요. 안정적으로 잘 돼 있다. 캐슬러는 랄팬이신지. 아니, 캐슬러가 빅맨의 가치가 어떤지를 보여줬다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빅맨의 가치를 보여준 사실 건데 캐슬러 딜 보고 알다마 딜을 봤을 때 그렇게까지 썼어야 했나? 니코의 저주가 글로 간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한번 싸게 먹었으니까 예, 업보를 눈이 쌓는 돌아가가지고. 거죠. 예, 업보를 쌓. 뭐 결과는 봐야 되니까 알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캐슬러가 빅맨이 갑자기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우승시킬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네. 일이긴 해, 그쵸? 지금 당장.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또 트레이드라는 것 자체가 맞아요. 그 까마귀. 불명확성이 되게 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FA는 이미 보여준 애들을 구단이 돈을 질러서 계약을 하는 거라면 트레이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애미가 그 쿤볼을 지를 때 본인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애들을 주고 이미 검증된 애들을 데려오는 거다 보니까 사실 저희는 알다마를 가능성이 없는 애들을 주고 가능성이 있는 애를 데려왔다라고 하는 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거기다가 사실 더 중요한 거는 타릭 비베로비치까지 받아온 게 좀. 네, 맞아요. 그냥 그거에 대한 지명권까지 받아온 게 물론 이것도 까봐야 알긴 하겠지만. 네. 뭐 그건 사실 뭐 못하면 네, 그냥 컷하면 비싼 되니까. 계약은 아니니까요. 네. 바이아웃 비용까지 감안해도 사실 한 4.5밀 정도 나가는 거고. 맞아요. 못하면 컷하면 되죠. 네. 우리 돈 쓰는 거 아니잖아, 솔직히. 네. 셀키면 안 잡히면 돈 많으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럼요. 그래도 사치스 아래여가지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AD 버리면서 셀캡 관리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네. 맞아.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선수들이 다 플레이 옵션을 가진 선수가 없어요. 그 영입한 선수 중에. 네. 전부 네, 다 팀 맞아요. 옵션, 클럽 그러니까 옵션이니까. 그것도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계약 기간도 2년 이상 지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영입한 선수 모두 다 했을 때 저는 그래서 이 모든 게 좀 관리가 돼 있고 이 필터가 100% 된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이번 시리즈가 이번에 영입한 선수들의 옥석 가리기 시즌이 되지 않을까. 뭐 알다마는 워싱턴이랑 뭐 블리라던가 이런 애들이랑 스트레치 빅으로서의 활용성, 그리고 주전 4번이 아니더라도 뭐
4번이나 5번 둘 다 뛸 수 있는 그 유틸리티성을 보여줘야 살아남을 거고, 리샤쉐는 크리스티, 뭐 비베로비치, 탐스는 나갈 것 같고, 뭐 마틴이라던가 그런 애들 사이에서 경쟁력을 마틴이 누구죠? 누구더라? 그런 선수가? 닥터 마틴? 닥터 마틴? 신발 잘 만드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지금 코너에서 3점을 쏴줄 수 있는 애들에 비해서 리샤시가 수비를 더 잘하고 3점을 잘 쏜다 하면은 그 AFE를 감당을 하고도 저희가 더 가져갈 수 있는 가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맞죠. 그런 옥석 가리기 시즌이 되지 않을까. 네. 네. 저는 그래서 뭐 이제 결국은 젊은 친구들의 성장 말씀하신 옥성가리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네. 일단 알다마나 트레이드 얘기는 이 정도 평가도 네. 좋은 평가죠. 세서나 사실 타릭은 못한 게 없죠. 네. 못 받기 때문에 가면 되는 거고 다만 계약이 워낙 좋으니까 망해도 상관없다의 느낌이고 그다음에 뭐 또 별도로 뭐 제트워드 2웨이 계약 같은 경우도 칭찬할 만해요. 사실은 네. 뭐 비슷한 맥락으로 2웨이여서 아무 의미 없을 수 있긴 하지만은 뭐 어쨌든 간에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로터리 재능을 긁어보는 거니까. 뭐 그 플라키 모다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보다 잘 존 블라키다스라는 우리 팀 투웨이 계약 선수가 있습니다. 못 하셔서 뭐 인스타 그 부분이 뭐 폴 모시기를 하셔가지고 그거나 예. 너무 못하긴 한 감이 있어서, 그리고 결국 저희가 제타워드를 영입한 느낌도 결국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그 3점 쏴줄 수 있는 맞아. 그런 뭐 풀업 3점 있는 그런 유니까 어쨌든 그거를 비교를 해봤을 때 재능의 차이는 훨씬 제타워드가 맞죠. 좀 더 크다. 제타워드도 좀 희망적 보는 거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워낙 못했어요. 사실은 3점 원툴인데 네, 맞아요. 네. 못했는데 올랜도가 얘를 버리기 직전에 반등을 했더라고요. 네. 딱 막판에 몇 막판에. 경기 네, 정도. 그래서 올랜도 팬들은 뭐 X 같은데 보면은 왜 버렸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둘 다 어떤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를 좀 영입을 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제네에서 좀 좋은 것 같고 드래프트 얘기 조금 이어가보죠. 예전에 저희끼리 네, 얘기를 좋죠. 했었는데 근데 결국 우리 이제 좀 돌이켜 보면은 모레지 존스 주니어 뽑았을 때 다들 이제 왜 벌써 물음표. 단장을 사기꾼을 데려왔나 본데 이런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네. 30픽에서 갑자기 그래서 사실 모레 존스 주니어 같은 경우 일찍 뽑혔던 거에 대한 비화들은 뭐 이제는 다들 아시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뽑고 싶은 선수였는데 픽다운으로 했을 때는 뽑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고 네. 픽다운 딜들이 은근히 잘 버틴 것 같아요. 오클이라든가 샬럿이 픽다운을 혹은 픽업을 하기 위한 자산을 잘 안 쓰더라고요. 확실히. 그래가지고 뭐 우리는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잘 골랐고 아쉽지만 이런 정도의 소위 말하는 스펙을 가진 선수, 스킬을 가진 선수가 좀 흔치 않더라.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아쉽지만 이 정도는 오케이. 근데 이제 잘했던 거는 25픽에 뉴욕이 뽑았던 선수를 잘 꼬셔가지고 이것도 좀 얘기해보면 재밌기는 한데 보통은 픽업 픽다운하거나 이런 거 딜할 때는 지명하기 직전에 보통 바꿔가지고 그걸 가져가잖아.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지명한 다음에 우리가 네. 꼬셔가지고 바꾼 거더라고요. 원래 저는 이제 뉴욕을 싫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거 갖고는 안 돼. 아직은- 이거 갖고 아직은 안 돼. 이르긴 한데 라레아가 대박난 다음에 네. 장난 안 하고. 25픽 관련해서 되게 복잡한 과정이 있었던 게 일단 레이커스랑 뉴욕 닉스랑 해서 24픽, 25픽을 수합을 했고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30픽을 뽑을 때 피닉스가 1합픽 2개를 줄 테니까 30픽에 코아피트를 뽑아서 넘겨달라 해서 그 25픽에 불려져 있던 라레아에 대한 권리였죠. 그때는 미국으로 건너오는 그죠. 게 네. 없었으니까. 권리를 바꾸는 대신에 피닉스가 준 1합픽 2개랑 우리 거 2개 그리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프랑스에서 뛰는 우리가 뽑아놨던 아진사였죠. 아진사. 레비 아지샤. 그 친구에 대한 권리 네. 이렇게 패키지를 짜서 패키지라고 말을 하기도 민망한 수준인데 그냥 짜잘이 해가지고 삼각대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넘겼더니 우리가 충분히 데려오려고 꼬셔볼 수 있겠다 이런 선수였던 거고.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일단은 반신반의했죠. 왜냐면 사실 라레아를 우리 막 드랩 봤을 때 지켜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까지 예상을 하시면서. 못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라레아 될까? 혹은 뭐 이게 의미 있을까 하긴 했었는데 일단 썸머리그만 놓고 보면은 가능성이 꽤 있어 보였어요. 왜냐면은 뭐 일단 썸머리라서 판단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은 패스랑 그다음에 좀 풀어가는 거나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좀 가능성 장신 핸들러서 가능성이 좀 보였기 때문인데 일단 어시 능력이 출중하다. 서머리가 안 보신 것 같은데. 봤어요. 세 글자로 웃겨
없어요. 쓰레기. 뭐 일단은 뭐 패스 좋은 거 맞고 BQ 좋은 거 맞고 근데 저는 사실 크게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게 어쨌든 뭐 1라픽 거의 끝자락 선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단 지켜보자 이건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왜냐면은 그런 것도 있어. 왜냐면은 잘하는 거는 있는데 반면에 또 될까 싶은 지점도 좀 있기는 해요. 약점들이 좀 분명한 게 있어가지고 특히 슛 같은 거는 이거 슛은 좀 아 쉽지 않죠. 진짜. 세트슛 모션이 너무 길고 느린 편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충분히 유럽에서는 어느 정도 효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됐는데 어쨌든 유럽이랑 NBA랑 비교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유로리그는 사실 주전 선수들도 시간을 쪼개서 뛰다 맞아요. 보니까 이게 좀 터지는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기가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많이 본다고 해도. 그래서 이 선수가 NBA에서 상대 수비를 그러니까 수준이 올라온 수비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본인 공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은 아직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유럽 농구 자체가 좀 팀플레이에 좀 위주로 가기도 하고 얘기한 대로 쪼개기다 보니까 젊은 라레아가 그때까지 출장 시간을 길게 받은 적이 잘 없기는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플레이하기 힘들었고 그다음에 내가 돈치치가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유럽 농구에 비해 NBA가 공격하기 쉽다. 네. 공격하기 쉽다. 왜냐면 3초자 수비자 3초 둘이 없으니까. 유럽 리가 1대1 수비가 훨씬 빡세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좀 더 잘할 여지가 있나라고 기대해 보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서머리그를 보면서 라레아에 대한 드는 생각은 어빙한테 브윌이 배운 만큼 라레아가 어빙한테 배울 수 있으면은 일단 어빙 이후에 벤치라던가 주전 1번은 일단은 생각을 해놓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브윌이 사실 어빙을 만나기 전에 그 돌파 재능을 가지고 그걸 꽃피우지 못한 애였거든요. 근데 어빙을 만나면서 물론 3점은 못 배웠지만 3점은 이제 본인의 능력이라 치고 어떻게 본인 타이밍을 쪼개고 아니면 감정을 어디서 하고 이런 걸 배웠기 때문에 사실 라레아가 진입을 했을 때 뭐 뱅크슛을 못 쏘거나 레이업을 못하는 애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지금 진입을 못한다의 단점이 있는 거지 진입을 하는 방법을 어빙한테 배운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저는 사실 1번 포인트 가드라고 하면은 조금 올드스쿨 마인드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돈치치에서 그러니까 보던 거를 벗어나서 득점들을 포워드가 해주고 그 포인트 가드들이 그런 그 길들을 봐줄 수 있다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팀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2번은 예를 들어서 코너에 쏴서 뭐 크리스티나 리샤시처럼 그냥 3점만 쏴주는 애들 그래서 볼륨 챙길 수 있는 애들을 채운다 치면은 1번은 그냥 그 포워드들 패스길 만들어주고 그냥 지공 상황에서 포워드들이 활약할 수 있는 무대들을 만들어주는 거로 끝날 수 있으면은 충분하다. 그러니까 그냥 3, 4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서 그쯤에 크리스 폴이나 마이크 콘리 네 맞아요. 이 정도의 역할을 해줄 수 있으면 네. 저는 이 친구는 엘리트가 네, 될 수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크리스티나 리샤시가 부커가 된다는 그거는 조금 제가 봐도 양심이 없긴 한데 저희는 좀 돼요 왜? 될 수 있지. 될 수 있지. 될 수 있어. 미들을 쓸 수 있는 쿠퍼라던가 뭐 3점을 쏠 수 있는 크리스티, 리샤시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그런 애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라레아의 일단 이번 시즌 목표는 그런 애들 패스길 봐주기 혹은 그런 애들 기회 만들어주기를 치중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맞아요. 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저는 그 득점을 못하는 수치보다 어시를 잘 쌓는 수치가 좀 더 부각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잖아요. 그 이전에 제가 라이언 레마드가 재계약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패스가 괜찮은 선수가 걔밖에 없거든요. 예. 네 맞아요. 근데 라레아도 패스반 좋아 현재는. 근데 키가 얘가 훨씬 커. 키가 훨씬 네, 그죠. 훨씬 그냥 커. 피지컬이 되고 훨씬 커. 버틸 수 있으니까. 슛 어차피 저기 레마드도 안 돼요 사실. 돌파 안 돼. 수비 더 안 돼. 얘는 키라도 커. 그러면 얘밖에 없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어쨌든 망하더라도 여전히 저는 뭐 그렇게까지 좀 리스크가 있는 픽은 아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공격적으로 도전해볼 만한 선수였다. 네. 어차피 우리가 지금 내년에 당장 픽이 없기 때문에 음. 긁어볼 만한 자원을 잘 데리고 왔다.
맞아요. 이게 지금 뽑은 픽들로 어쨌든 내년 이후까지 버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모르죠. 알다마가 갑자기 3.50% 넣어가지고 픽으로 바꿔올 수도 수 있는 있긴 거고. 하지만 네, 물론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네, 그러니까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긴 그죠. 한데 일단은 그런 다양한 방향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자원들을 많이 채워놨다. 맞아요. 그리고 뭐 1화픽 2명만 묶어서 가볍게 얘기하죠. 라왈이랑 아, 이슈첸코인데 사실 1화픽 48픽 56픽의 선수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팀이 망한 거죠. 네, 망한 건데 근데 생각보다 그거 기대치고는 나쁘지 않은 선수들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는. 예, 라왈은 대학 시절에는 그냥 하이플라이어라서 이 친구 보는 재미가 있다. 그냥 뭐 이렇게 하면은 2A 정도는 묶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머리그 뛰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수비에서 침착하기도 하고 3점도 던지려고는 하고 맞아요. 예. AJ 존스. 아니요. 데릭 존스 주니어. 네, 데릭 존스 주니어. 그래서 대전주를 노려볼 수 있다. 왜 AJ 존슨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데릭 청소를 존스 잘하는지 아직 모르겠고 위생관념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아직 저희가 알 수 없긴 한데 뭐 뉴욕 애들 아니 이제 영국 애니까 영국 애들은 좀 다를 수 있긴 하지만 예. 어쨌든 우리가 좀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선수랑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기대가 되고 그리고 56픽은 사실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저는 그냥 좋게 봤어요. 이슈첸코를 네. 전혀 모르고 있다가 썸머리그도 보고 좀 유럽 경기를 챙겨봤을 때는 사실 전혀 기대가 안 되는 순위기는 하지만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다재다능하다. 예. 윙인데 라레아의 약간 더 마이너한 버전. 그렇죠. 그리고 수비가 괜찮다 생각보다. 네. 저는 그래서 그냥 기회를 준다면 지금 상황은 로스터 자리 때문에 네. 정규 계약 아니면 좀 힘들 것 같긴 해. 없어서 이제 돌아갈 것 같긴 한데 만약에 한다면은 저는 그래도 뭐 긁어볼 만한 정도 되지 않나. 그냥 날리는 픽은 아닌 것 같다. 그래도 돈 주고 사왔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사실 꼬셔요. 이 픽 원래 레이커스가 돈 주고 샀는데. 그쵸. 레이커스가 누군가를 뽑기 위해서 제2의 오스틴 리브스를 만들어 보겠다고 그러니까. 돈 주고 사온 픽이었는데 놓쳤네. 예. 놓쳤네. 놓쳤네. 이러면서 다시 판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거 진짜 궁금한 게 누굴 뽑으려고? 비사르라는 얘기가 좀 애틀랜타 센터. 네, 앤디 비사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 중을 떠나 저는 궁금한 거는 레이커스는 얼마에 샀고 우리는 얼마에 산 거냐. 전 차익이 궁금합니다. 그 돈을 그대로 썼을 것인가. 사실 저는 그게 딱 궁금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해서 만약에 우리가 싸게 주고 샀다 레이커스 산 것보다 큰 놀릴거리가 있다. 근데 사실 그건 저는 기정사실이라 보긴 하거든요. 그럴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저도 네, 그럴 그러니까 거라고 저희가- 생각은 하는데 미소가 지어지는 지명을 했다. 네, 맞아요. 레이커스 소위 말해서 조금이라도 연맥이는 우리의 딜을 했기 때문에 저는 기분이 좋고 남은 거는 그거 이제 앞으로 얘기해 보죠. 그러면 뭐 이제 앞에 했던 얘기들은 사실 칭찬 일색일 수밖에 없어요. 네. 잘했고 드래프트 다 칭찬할 만하고 근데 그러면 이대로 우리가 시즌에 들어가도 괜찮을까라고 한다면은 아까 얘기했던 쓰레기 말고 잉여 자원들이 아직 좀 있잖아요. 예. 탐슨, 게포드 그리고 그 마샬? 살짝 경계에 있는 마틴 와. 같은 마틴 경기에. 마틴, 마샬은 아직은 쓰임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도-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팀적으로 쓰임새는 마샬이 훨씬 더 있죠. 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팔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마샬이 마틴보다는 훨씬 더. 아 마틴은 그냥 치우려는 거예요. 마틴은 네. 쓰레기랑 그 잉여전 그 그 경계가 잉여랑 쓸만한 거의 경계랑 네. 쓰레기랑 잉여전의 경계잖아요. 한 두 단계 정도 차이가 있는 아래쪽. 거죠. 네. 네. 잘했죠. 저희가 마틴을 팔 수 있을까요? 저는 팔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어떤 식으로? 1라픽을 준다면 오클픽? 뭐가 됐든 그러니까 48분 동안에 한 10 초반부는 쓸 수 있겠다. 아니 근데 그 친구는 스토퍼는 못 되고요. 그냥 에이스 노란불 정도예요. 잠깐 속도 좀 늦춰라 이 정도. 자 이제 좀 정리하고 저희가 케일런 마틴은 평가는 좀 이따 하고 네. 그러면 자 우리가 이거는 갈릴 수도 있어. 근데 예를 들면 이건 동의하죠. 케일런 마틴이 미니멈 받고 있다 현재. 그럼 그 오케이잖아. 땡큐. 그럼 쓰레기는 아니다. 그럼 쓰레기는 아니다. 여기까지. 자 하고 실제 쓰레기들은 미니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그렇죠. 아까 출정 시간을 주는 것 자체가 팀의 손해다. 예. 그건 아니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쉬운 것부터 처리하죠. 우리가 결국은 지금 우선순위로 처리해야 될 거는 클레이 탐슨이랑 게포드 정도인 것 같긴 해요. 뭐 클레이 탐슨이 좀
그쵸. 그거죠. 탐슨과 게포드를 팔의 이유는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냥 둘 다 사실은 굳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 좀 팀과 이제 마음을 좀 떠나지 않았을까. 좀 다른 데를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 정도. 근데 게포드는 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탐스는 확실히 탐스는 마음은 이제 떠난 좀 거고요. 네, 그러니까 말년을 좀 화려하게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고요. 맞아. 그래서 아마 마이애미 가면 좋아하긴 할 거예요. 맞아. 아니면 골스를 다시 네. 간다든지.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팀이 되든 간에 이 도시를 떠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러키 정도 되는 팀이 아니다 하면은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클레이 탐슨이 우리가 뭐 미러키랑 클레이 탐슨 팀,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클레이 탐슨 데려가는 팀은 약팀은 아닐 거예요. 네. 아 당연히 아니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최소한은 클레이 탐슨 데려간 팀은 셀캡을 비우고 싶은 팀이거나 네. 우승하거나 이런 걸 도전하고 싶은 팀이기 때문에 클탐이 가는 팀이 그렇게 문제가 될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클탐이 어디를 간다고 해서 나 거부한다고 들어 누워봐야 소용없거든요. 그 팀에 가서 바이아웃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긴 하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것보다는 파는 걸 갖고 뭘 받아왔으면 좋겠냐를 좀 얘기해보고 싶거든요. 우리가. 그러면은 선수를 얘기하기 전에 지금 로스터에서 클탐, 게포드, 워싱턴이나 마틴, 마샬까지 갖고 누군가를 데려온다고 했을 때 뭘 채워야 되느냐인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을 채우는 게 좋겠는지 요거 좀 얘기해보죠. 아무래도 약간 2번, 1번, 2번 가드. 아 듀얼 가드 듀얼 가드여도 좋고 2번이어도 좋고 3점 쏠 수 있는. 그쵸. 저는 사실 요새 하는 생각이 그 케일런 마틴의 전성기 시절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마이애미 시절. 그런 선수가 하나 딱 필요하긴 하거든요. 아, 그래서 막 누구를 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탐슨 게포드 중에 한 명이 그런 선수로 바뀐다. 음. 그러면은 지금 로스터가 딱 안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유형이 약간 3점 되는 네, 디펜더 딱 3&D인데 이제 돌트 몇 년 전 같은 작년부터 그렇죠. 3점이 망가져가지고 그렇죠. 예. 3점이 잘 넣어주면서 그 에너지 불어 넣어주고 수비 잘해주고. 예. 저는 오히려 그거예요. 받아먹기 플러스 림 프로텍팅 가능한 5번. 그러니까 확실한 5번. 그러니까 모존주랑 워싱턴이랑 네? 아이블리. 그러니까 근데 그럼 게포드를 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포드를 판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팔고 나서. 게포드를 팔고 나서 그런 5번을 수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쿠퍼한테 사실 한 명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긴 하죠. 네. 사보니스를 사보니스. 염두에 두고 네. 하는 말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핸드오프가 되고 피딩을 해줄 수 네, 있고. 피딩을 해줄 수 있고 공격 리딩 해줄 수 있고 어빙이 없는 그 가비지 타임에 본인이 탑에서 볼을 잡아서 뭐 2번한테 2번이나 그 탑 그 양 사이드에 있는 3점 슈터들한테 윙들한테 패스를 뿌릴 수 있는 빅을 원하는 건데 그거를 원한다고 했을 때 사보니스 말고는 지금 현 시점의 리그에 막 그렇게까지 요키치. 저 있긴 하지만 얻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얻을 수 있는 아니, 그 가능한 아니 돈치치가 레이커스를 갔는데 요키치도 댈러스에 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쿠퍼를 우리가 내주면 예, 죄송합니다. 요키치의 팀이 되긴 하겠지만은 네.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마샬이나 탐슨이나 마틴이나 사실 지금 저희 팀에서는 장단점이 뚜렷한 애들인데 저희 팀에 있어서 그 장단점이 애매모호해지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장점이 오히려 뚜렷해질 수 있을 팀들한테 팔아서 뭐 사보니스를 데려오던가 아니면은 오히려 어빙을 2번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아예 리딩만 되는 가드를 데려오던가. 뭐 맥시나 커닝햄 이런 선수. 아니, 뭐 커닝햄은 조금 욕심. 둘 다 욕심이긴 한데. 아니 돈치치도 레이커스를 갔는데 나도 욕심 좀 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뭐 지금 선수가 나왔으니까 좀 얘기하면 사보니스는 안 그래도 델러스 팬분들이 얘기 좀 하시기도 하는데 전 너무 좋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메이 감독이 왔기 때문에 미시간 우승할 때 보면은 약셀 앤더버그, 모레 존스 주니어, 그다음에 아다이 마라가 3명이 있는데 우리 팀에는 모레 존스는 있고 약셀보다는 쿠퍼가 훨씬 낫고 모든 면에서. 네, 그죠. 근데 마라보다는 사보가 훨씬 나을 거거든요. 그쵸. 사실은. 그 림 프로텍팅 빼고. 예. 그냥 그 리얼 비그로서의 가치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하지만 공격 전술에 있어서 사보니스만큼 지금 우리 팀에 왔으면 하는 빅맨이 없긴 하죠. 맞아요. 그러면은 메이가 성공했던 그 전술을 그대로 쓸 수 있다. 그 사실 그 메이가 성공했던 전술이 느바 레벨 수비에 통한다라고 의문을 갖긴 해도 그걸 사실 저희는 제 생각에는 저희 팀은 일단 이번 시즌은 우승을 노리는 팀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메이 시스템을
이식을 한 다음에 거기서 발전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저도 매우 동의해요. 네. 네. 그래서 쿠퍼랑 예를 들어서 모준주를 키로 잡고 거기서 이제 5번이라던가 가드들을 바꿔 끼워가면서 우승에 한 발짝씩 더 가까워져 가는 팀이 되면 좋지 않냐라고 해서 그 시작점이 마라 대신 사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동의해요. 그런 네. 식으로 접근 방식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얘기한 대로 스트레치 빅으로는 알다마가 있고 네. 그다음에 림 프로텍트는 맞아요. 라이블리가 있으니까 사실은 돌아가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보니스의 가장 좋은 점은 좀 리바운드가 리그 최상위권인 맞아요. 부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달릴 수 있어요. 수비 리바운드를 사수하면 쿠퍼라든가 어빙이라든가 달리면 네, 그 둘의 최대 장점이 그쵸. 그거니까. 그걸로 밀어버리면 되거든요. 심지어 모레존스 주니어도 네. 달릴 맞아요. 수가 네. 있어요. 예. 그리고 사실 리샷에도 속공 확률이 좋아요. 그쵸. 그러니까 키가 있고 빠르고 괜찮아요. 그 뭐지 트레이 형이랑 같이 뛸 때 지공 상황에서 본인이 만들어서 나온 3점 쏘는 것보다 3점 곱하기 그 확률보다 본인이 속공해서 마무리하는 그 2점 확률이 훨씬 더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대 득점이. 그래서 저는 그 리샤시 같은 빅윙들 쓰려면은 오히려 그 순간적인 피지컬적인 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속공 상황들을 살려야 되지 않을까. 매우 동의해요. 네. 다만 세크라멘토다 보니까 네, 그죠. 얘네가 뭘 원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 예. 그리고 사보를 트레이드하려고 했는데 솔직한 얘기 픽 없으면 얘네는 우리가 본 선수만 그러니까 같은 그쵸. 아니, 안 어렵긴 알려서. 하죠. 네, 어렵긴 하죠. 지금 약간 얘기 나오는 게 듀렌이 예. 킹스 얘기도 있잖아. 그쵸. 예. 그쵸. 그래서 듀렌 쌉대 사보니스. 낀다. 네. 쌉대 낀다. 아, 좋긴 해요. 그래서 디트 쪽에는 뭐 탐슨이랑 개포드 보내주고 그쵸. 픽도 좀 좀 주고 네. 그다음에 뭐 세크에 마샬 같은 애 보내주고 마샬 마틴 보내주고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는 이제 만약 세크라멘토라고 한다면은 A컵 주니어가 있으니까 네, 예. 맞아요. 차라리 사브랑 둘이 두느니 그냥 듀렌이랑 A컵 주니어 해가지고 정말 네, 맞아요. 사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바로 옛날 애틀이거든요. 아뭐 조존슨 있을 때요? 카펠라랑 트레용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뭐 세크가 잘 될 것 같진 않지만 뭐 껴볼 수는 있다 정도 하고 뭐 얘기 나온 김에 좀 더 바란 선수들 좀 해서 몇 가지 좀 얘기하죠. 저 같은 경우는 던톡에서 얘기하긴 했지만은 저는 2번을 생각하고 있기는 해요. 네. 꼭 2번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을 쥐고 샷 크리에이션이 가능한 선수 그 다음에 피웨이 수비수가 사실 허상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좀 그 빠른 가드를 막을 수비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역할이어서 저는 이제 석스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피닉스의 그린 얘기도 했었고 예. 그 에휴 산모님은 라빈 얘기 네, 하셨고요. 라빈은 전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왜냐면 아, 이제 저는 라빈 찬성이에요. 만개라서 어차피 상관없다. 저는 제가 필터링한 거는 그랬었다고 하면은 1, 2년 갭 플레이어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만약에 그거는 한다면 그러면은 쿠퍼랑 그래도 꽤 같이 가는 장기적으로 보는 장기적으로 좀 가능성을 봐야 되니까 왜냐면은 그래서 25살 21드랩 이후 그럼 그 아까 얘기한 알다마처럼 어느 정도 좀 증명이 되면서 반등의 여지나 성장의 여지가 좀 남아있는 선수다 보니까 그래서 그린과 석스 얘기가 나왔던 거고 저는 근데 사보니랑 비슷한 것 같아요. 둘을 얻기 위해서 좀 어디까지 지불해야 되느냐고 한다면은 석스의 픽을 태우는 거는 미친 짓이에요. 그거는 미친 짓이고 네. 그린의 픽을 태운다도 솔직히 좀 아깝다고 저는 저희 1화픽 남은 게 없죠? 있어요. 있어요? 구호장. 저는 사실 그린의 1화픽이면은 우리야 좋죠. 근데 이게 펀즈가 그러니까 뭐 태우는 거 좋죠. 예. 피닉스 입장에서 굳이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1락픽 한 2장은 있어야지 그래도. 맞아요. 피닉스도 달리는 팀의 입장이 있긴 예. 하거든요.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왜냐면 여기는 마일스 브리지스를 데리고 왔다 보니까 네, 맞아요. 우리가 제시하려고 하는 게포드나 클탐이나 저기 워싱턴 모두 다 약간 무의미해요. 여기는. 제가 볼 때는 빅맨들도 충분해요. 피닉스 말로아치 있고 마크 윌리엄스. 마크 윌리엄스 있고. 아니 사실 저는 마구이를 왜 샀는지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긴 그런 거 하는데. 있잖아요. 옷장 열어보면 옷 많은데 쓸데없이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인터넷 쇼핑하고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네. 에이튼에 대한 헛헛한 마음을 네. 본인 속이신 줄. 마길로 사고 하는 건데 그래서 여튼 그러다 보니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저는 석스 정도면은 올랜도가 제정신이라면 내보내려고 할 수 있다. 왜냐면 저는 이 구성을 하거든요. 요즘 덴버가 망했잖아요. 셀러리 캡 때문에. 예. 덴버 셀러리 캡 구성하면은 맥시멈 2명에 30밀짜리 하나.
그리고 또 30밀짜리 하나를 두면서 주전 4명한테 거의 이제 200밀 정도를 쓰는 거의 80%를 네, 써버리는 순간부터는 답이 맞아요. 없거든요. 네. 딱 그 구조가 올랜도예요. 음. 네, 맞아요. 근데 올랜도는 바그너랑 그죠. 그게 바그너랑 있으니까. 방케오랑 둘이 맥시멈 네. 줬고 예. 베인이 30을 넘게 받고 석수 30을 넘게 받아요. 사실 그래서 올랜도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바그너랑 반케로를 계약을 한 다음에 그 베인을 파는 거죠. 또다시. 그러니까 1라픽 4장을 받고 산 애를 또다시 파는 그 그림이 최악일 텐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저는 맞아요. 네. 석스를 쪼개야 된다. 쪼개야 된다. 쪼개서 팔 수 있게끔 만들거나 쪼개서 뎁스를 채워야 된다. 왜냐면 지금 석스가 얘네 입장에서는 그다지. 왜냐면 제가 볼 때 앤서니 블랙이 지금 좀 올라왔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주장하지만 올랜도라서 짐작을 할 수 없긴 할 수 하죠. 없다. 그러니까 저는 덴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진짜 시즌 중반까지는 머레이 트레이드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털어서라도 쿠퍼 어빙 시대에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스쿼드를 만든다. 그러니까 어빙 머레이면은 뭐 앞선이 수비가 부족하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빙 머레이 쿠퍼 모존주 워싱턴 뭐 알다마 뭐 블리 이 정도면 사실 진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쿠퍼가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우승을 노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약간 반대 중에 하나는 덴버가 안 팔았을 것 같아요. 머레이를. 아, 왜냐면 최소한 어빙은 받아야지. 왜냐면 요키치를 얘네가 지금 이렇게 간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요키치랑 여전히 우승 도전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페이튼 왓슨이 지금 덴버는 잡는다고 하는데 잡으면 터지잖아요. 이미 터졌죠. 그러니까 이미 터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잡으려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잡는다고 선언을 했는데 뭔가를 털어야 되니까 그게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머레이 틀들을 그러니까 왓슨을 덴버가 안 잡는다고 선언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저는 근데 그거는 하는 얘기고, 예. 그쵸. 네, 그럴 수 있고. 맞아요. 어쨌든 뭐 남의 팀 네, 사정이니까. 그러니까 남은 팀이 사정이니까 왜냐면 제가 얘기했던 거는 이 사태를 1차적으로 방지하려고 마포주를 팔았어요. 예. 그건 그래요. 덴버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마포주를 파는 행위를 올랜도가 석스를 파는 행위랑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마포주를 팔고 캠존을 받았기 때문에 세키비드 이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건 그렇죠. 사실은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였는데 사실 뭐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고 제가 언급한 이상 이들도 안 일어날 것 같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일어나지 않을까. 인생은 어떻게 되는 그치, 건지 모르고. 그쵸. 사실 지난 시즌 초반에는 저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방케로가 2627부터 맥스 4년짜리가 시작이니까 그쵸, 이제 시작이죠. 올랜도 슬슬 후회하고 있을 것 같은데 100% 해주시고. 혹시 그냥 우리가 방케로를 채워온다면 그때는 AD가 있었기 때문에 네. AD랑 바꾸면은 어찌저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방케로가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빈집 1옵션이긴 했지만 어느 정도 하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사오긴 힘들 것 같고 그냥 좀 그렇게 1옵션 역할을 맡아본 좀 가다가 있는 선수를 데려오는 거는 저는 어느 정도 찬성을 하거든요. 대신에 좀 에고가 높지 않아야 되고 방케로가 그런 점에서 좀 좋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듀크 커넥션. 그래서 아까 일부에 얘기 나왔던 게 잉그램 아. 하와이 레너드에서 나가리가 약간 좀 아하. 붕뜬 잉그램이 두크 커넥션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1, 2옵션 정도 해봤는데 예. 애고가 그렇게 세지 않고 계약 기간이 2년 남았고 40일 정도니까 그 딜은 오프가 정배인 거죠. 지금 와서는. 카와이 딜을 날아가는 게 네, 그쵸, 그게 현재로. 정배 그게 정배인 거죠. 그거는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점에는. 근데 전- 네, 네. 맞아. 아까 1부에 얘기했었는데 아, 그러니까 토론토도 유질이 옛날 하듯이 이제 카와이 지르면 우리 대권 도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질렀는데 홀딩 됐잖아요. 네 맞아요. 그 사이에 필라델피아로 르브론이 가면서 동부가 좀 동부가 압도적이죠. 많이 빡세지는. 잠깐 우리 카와이 데리고 와도 우승이 안 될 것 같은데 심지어 카와이는 징계도 받을지는 몰라 그러면 토론토 입장에서는 그래 환불하자 라고 맘먹지 않을까 저는. 그래도 개장수 이런 말 하면 예? 이건 세 글자 묶여보시래요. 전성기에 르브론 때려잡던 솜씨를 생각을 하면은 그렇죠. 예. 그래도 가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럼 잉그램 솔직히 안 되긴 저도 하겠네요. 솔직히 저 안 되겠죠. 근데 뭐 한편으로는 클리퍼스가 잉그램에 대한 애착이 있을까?
저도 거의 없다고. 없을 것 네, 같긴 그건 하거든요. 없죠 사실. 그 잉그램을 어쨌든 카와이 데려오려고 필러로 쓴 것만 봐도 맞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버릴 카드라기보다는 언제든지 트레이드 자원으로 쓸 수 있는 카드라고 본 거기 때문에 아니, 저도 동의해요. 사실 저는 그래서 토론토랑 클퍼 둘 다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트레이드의 3자 주인공이 카와이 그리고 반대급부로는 딕이랑 잉그램이잖아요. 네. 걔네들이 본 팀에서 그만큼의 동기부여를 갖고 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카와이는 뭐 카와이는 뭐 열심히 뛰면 되는데 뭐 알아서 하겠고. 뭐 애초에 열심히 안 했으니까. 그렇죠. 애초에 저도 그래서 카와이는 뭐 내가 뭐 달라질 게 있나? 아니, 그래서 저는 잉그램이랑 딕이 조금 트레이드 시장에서 오히려 이렇게 된 이상 토론토가 남은 트레이드 기간 동안 그러니까 남은 데드라인까지 이 둘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카웨이를 이용해서 막 윈나우를 노리는 게 아니라 스카티 반지 옆에 채울 애들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저- 필러로도 생각을 좀 동의해요. 그 부분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런 자원으로 본다라고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딕이랑 잉그램을 좀 안 쳐다보고 있는 게 최근에 NBA에서 트레이드가 엎어지고 그 중에 가려다가 무산된 선수가 하나가 마탱이가 간 적이 있잖아요. 크넥트. 예, 달튼 크넥트라고. 그렇죠. 그런 좀 입지가 불안정한 확실하지 않은 선수들은 잉그램은 어쨌든 짬이 좀 있으니까 어떨지 모르겠는데 딕 같은 선수는 진짜 망가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미 망가졌다. 이미 망가진 그쵸. 상태. 아 딕은 이미 망가지고 있었지만 맞아요. 네. 크넥트가 될 것이다. 그쵸. 예. 예. 예? 뭐요? 뭐 라레 크넥트가 뭐 크넥트 이 정도 가치 있다면서 언플하는 거랑 뭐 토론토가 딕 이제 그냥 뭐, 화폐 가치가 되는 거죠. 뭐, 토론토 아니, 팬들이 이름값으로 살아남는 애가 된 거죠. 토론토 팬들이 누구 데리고 오고 싶다 하면 이제 그 밑에 무조건 딕부터 써놓고 그러니까 지금 커넥트는 그냥 스탯이 그 마틴이랑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마틴보다 심하죠. 수비도 못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마틴이 크넥트보다 좀 더 좋은 농구 선수가 이제 몸값 생각하면 비슷하다 둘이 같이. 예, 딱 그쵸. 그 정도. 자, 그래서 댈러스 일단은 칭찬하고 앞으로 할 것도 많긴 한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여기서 별 다른 무브 없어도 예, 뭐 그냥 진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근데 저희 네. 한 명 컷해야 되잖아요. 그냥 아무나 하면 돼요. 끝에 끝까지 가서 탐슨이 결국 바이아웃을 해도 욕할 정도는 아니고. 아니, 그 프런트를 욕할 정도는 아니다. 예. 그리고 저는 솔직히 트레이드 없으면은 시세 컷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캐포트도 있는데. 애초에 탐슨을 데리고 온 것도 출혈이 뭐 엄청 있던 것도 아니고 FA로 데리고 온 거다 보니까 예. 저는 아니 정한되면 저 솔직한 얘기로 시세 잘라도 되고 시세 잘라도 되고 예. 마틴 웨이브 시켜도 되고 뭐 스트레치 뭐 또 할부긴 하지만 해도 되고 뭐 마샬을 잘라도 돼요. 저는 뭐 그게 그렇게 문제되질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예. 네. 걱정 없다. 현재까지는 컷하는 것도 별 걱정 없고 뭐라도 누굴 자르더라도 상관없다. 저는 솔직한 얘기로. 저는 맞긴 해요. 그냥 이러고 나서 세서 잘라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 세서도 사실 급해서 데리고 온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라레아가 만약에 서머리그에서 진짜 죽쓰고 네마드 2.0 했으면은 좀 마음이 안 좋긴 했겠지만 네. 어쨌든 당장에 그 선수를 우리 플랜에 무조건 넣고 시즌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맞아요. 비싸지 않아서 잘라도 예. 되고. 그래서 별 문제는 없다. 예.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아이디어긴 하지만 뭐라도 괜찮다 정도로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딱 고가고 마무리하죠. 레이커스 어떻게 생각해요? 이번 오프 시즌 아, 딱 참 아우, 짧게 뭐, 짧게 평가하고 넘어가죠. 잘하고 계신다. 그쵸? 네. 현재까지 뭐 나쁘지 않다. 잘하고 어, 계신다. 나는- 좀 더 이 방향대로 하면 좋겠다. 난 레이커스 우승할 것 같아. 꽁 먹었으면은 꽁 줄 때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이제 우리한테 하고 그쪽에 주려고. 뭐 유타도 뭐 유타도 유타가 힘들게 저희한테 사니까. 뭐 역대급 업셋 한번 당해주지 않을까요? 한 3년 내에. 그런 거 없더라고요. 없어. 돈이 얼마나 네, 뭐, 올라가는지. 우리한테 돌아올 건 딱히 없긴 한데 없긴 해서. 레이커스 그냥 28-29 시즌에 최대한 크게 망했으면 좋겠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로터리에서 저희 상위 픽 픽 있을 때요? 먹을 수 있게 맞죠. 예. 일단 그게 첫 번째 바람이고 지금은 바람이 또 있어요? 예 그리고 일단 캐슬러가 또 조금만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요? 그냥 1년에 한 40경기 나올 정도. 예. 그게 되게 희망 고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 포르징기스를 우리 팀에 데리고 왔을 때도 그렇긴 했지만 얘가 뛰면 잘해. 맞죠. 그러면 이제 내쫓을 생각은 못 한단 말이에요. 포르징기스가 덤핑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팀의 결정이 선 것도 결국 얘가 나와서 못하기 시작할 때였어.
저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인 것 나쁜 같아요. 사람의 저주를 아니 그쵸. 돈치치의 커리어는 그런 놈들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애초에.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캐슬러의 건강이 핵심인 것 같아요. 예. 이 팀은 캐슬러가 무너지면 답이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 40경기 나와서 평균 한 18득점에 리바운드 12개씩 잡고 아 나올 땐 잘해라. 예, 42경기는 누워 있고 근데 캐슬러가 보니까 자유투가 50%던데. 예. 거의 시세랑 비슷한 핵 어스. 자유투를 저렇게 나오는데 3점도 어떻게 써요? 3점은 거의 안 쏴요. 그래서 예. 그래서 3점 있지 않았어요? 경기당 아니, 없어요. 0.7개. 적게 쏘고 적게 넣어서 비율이 좋은 거예요. 아니 그니까 커리어 얘기하면 26%예요. 아, 경기랑 0.3개 던져가지고. 3점은 그러니까 유의성이 거의 없다 비율과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은 어느 선수 좀 레이커스에 가는 순간 그 선수에 대한 스탯 중에서 좋은 거는 이렇게 올리고 나쁜 거는 이렇게 감추는 예. 경향이 생기거든요. 저는 보세요. 3점이 지난 시즌 75%예요. 캐슬러가. 근데 5경기 나왔어. 뭐 4개 쏴서 3개 넣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 확증 편향 그런 그쵸. 게 있는 거죠. 라이블리가 이겼네. 그쵸. 예, 라이블리는 플레이오프 3점 성공률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8개 중에서 6개 던진 8개 던져서 6개 넣은 거거든요. 예. 딱. 한 시즌 동안. 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의미 없다. 근데 어쨌든 돈치치 옆에 있으면은 정말 좋은 선수긴 하죠. 림 프로텍팅 확실하고 맞아요. 기동성이 있고 이마 그리고 좋고. 받아먹는 거 잘하고 리바운드 근데 단속 잘하고. 솔직히 말해서 건강하기만 하면 돈치치 캐슬러는 충분히 유의미한 무서운 조합이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같이 뛰었던 빅먼 중에 제일 좋은 편이에요. 네, 맞아요. 예. 돈치치랑 캐슬러랑 같이 몇 경기를 뛸 수 있을지. 그게 문제죠 이제. 그러니까 뭐, 이제 한 몇 경기를 돈치치가 같이 뛰면은- 돈치치가 60경기 뛰고 캐슬러가 40경기 뛰어서 둘이 한 15경기만 같이 뛰면은 진짜 나쁜 사람인데. 그 15경기가 프롬만 아니면 돼. 예.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뭐 크게 바라는 건 없어요. 예. 이 정도까지만. 근데 농구가 어쨌든 이번 FA 이적하는 선수들을 보면서 확실히 농구가 그 확증 편향을 그 편협한 시선을 가지고 추려내기가 정말 좋은 스포츠다. 맞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시세가 뉴욕에 갔으면은 그 우리가 매칭을 안 해서 그대로 뉴욕에 갔다라고 하면은 뉴욕 팬들은 이 친구가 작년에 블락을 몇 개를 했는데 몇 분 이상 뛴 선수 아니 몇 분 밑으로 뛴 선수 중에 얘보다 블락을 많이 한 애들이 없다.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시세가 점프 뛰는 횟수 세면서 얘는 뭐 한 3번 속으면 하나 블락하고 이런 게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36분 기준으로 하면은 시세가 11.5득점에 예. 14.7리바. 블락은 3.1개. 캐슬러예요. 정확히 캐슬러예요.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또 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뭐 이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자연스럽게 요거 내용은 제가 끝나게 하면 될 것 네,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밥 먹으러 가시죠. 네, 아이고 배고파.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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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